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중3, 중2죠. 중2 2학기. 자, 어려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인데요. 자, 전류의 자기작용.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자석 알죠? 자석은, 이렇게 N이랑, 우리 S. 자,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자석 다 봤죠? 자, 그러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 주위가 같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자석이 있을 때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자, 자기장의 방향인데요. 자기장의 방향은요. N에서 S로 간다. 일단 요거부터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요. 자기장의 방향은요. 자,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화살 표시를 요렇게 그 다음 이 아저씨가 또 요렇게 나가고요. 여기서도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갔던 게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방향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는요. 양극에 가까울수록 여기 따지고 보면은 여기와 여기가 이제 당연히 자석의 양 끝에 자기장이 세므로 자기력선이 촘촘하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 선을요, 뭐라고 한다고? 자기력선이라고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석 주변에다가요, 철가루를 이렇게 탁 뿌리면요, 자기력선이 눈에 보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철가루를 뿌려주면요, 뭐가 확인된다? 자기력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요, 나침반을 여기다가 탁 놔주면 바로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파란 게 S고 빨간 게 N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다 내가 나침반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요. 자, N 쪽 방향에 S가 이렇게 올 거고요. 파란 게.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나가는 이 방향에 빨간색이 이렇게 향할 거야. 아이고, 색깔이 섞여버렸네.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자기력선 상으로 놓고 보면요. 빨간색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S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S가 N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은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자, S와 반대 되는 게 이렇게 될 거고, N이 이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N이. 됐어? 자, 요거 하나 터득하면 뭐 문제 다 해결이 돼요. 됐어? 그래서 자기력선은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되지 않아요. 이 선들 보면 끊어지지 않잖아. 그리고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요. 그럼 여기 이 부분들을 보시면 극 주변에 뭡니까? 자기력선이 세더라.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N극과 N극이 만나면 어떻게 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이 되죠.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간다.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부딪히잖아. 됐어요? 마찬가지로 SS도 서로 밀어내는 힘. 그러면 지금 우리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다른 극끼리 마주 보면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이 되겠죠. 됐어요. 자,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거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그러면 자, 자석은요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자기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전선 그 주변에는요 여기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 주위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 자 이번에는 손 모양 자 우리 아까 전에 자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치? 자 그러면 요 아저씨 오른쪽 손이에요. 자 요렇게 됐을 때 자 여기 보면요 오른쪽 네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따라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누구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다. 됐어요. 자 그래 놓고서 지금 여기 코일을 이렇게 감았는데 자 코일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요렇게 감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전류가 자 요렇게 흐른다. 그럼 전류가 자 이게 우리 엄지손가락 4개 이렇게 감싸지는 거잖아. 그럼 오른쪽 요 엄지손가락 있죠?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뭐 분명히 우리 아까 전에 N에서 S로 나간다 그랬잖아. 무슨 말이 되지? 그러면 이 아저씨가 자 보세요. 이 아래 그림. 자 우리 요거 이 그림이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 좀 터득을 좀 하시고요. 전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이쪽 방향으로. 됐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랑 여기다가 나침반을 만약에 놨다고 치면 지금 우리 나오는 쪽이 n이잖아. n. 그치?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s가 될 거겠지. 그럼 나침반은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n 역할을 해주니까 여기가 s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s 역할이니까 여기가 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나침반의 방향 다 결정이 된다고. 그럼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게 오른손 네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퍼런 게 n 쪽으로 와 있고 여기 빨간 게 s 쪽으로 와 있는 거 아니야? 이 말들 이해됩니까? 됐어? 자 어느 위치보다 이 둘의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들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n이니까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n이니까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이 위쪽과 아래쪽에 자 방향은 자기 역선이 나가는 자 여기가 n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s 여기 n 여기가 s 여기 n 여기가 s 여기 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봐. 자 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방향에 다 n이 있는 거고 그 반대 방향에 s가 이렇게 깔리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화 한다고. 자 여기 우리 4번 문제 잠깐 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장난을 친 거야. 자 우리 아까 전에는 이렇게 오잖아. 이번에는 이렇게 가겠다 이거야. 됐어?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여기 구분하기 위해서 봐. 이때 나침반은 n극이 가리치는 방향을 하래. n이라고 하는 놈은 요 빨간 거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은 얘 어디로 가야 돼? 얘. 지금 선생님 빨간 펜으로 바꿀게요. 자, 이 아저씨 이렇게 향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치? 우리 아이고 sorry. 자, 이렇게 도는 거잖아. 이렇게. sorry. 자, 이렇게 도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방향이랑 같게끔 가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놈은 이 아저씨 방향을 맞춰야 되니까 이 B 오빠는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빨간 게 어디로 향하냐 이거야. 동쪽이지, 동쪽. 그치? 그리고 나서 잡아. 지금 이게 하얀색으로 되는데 이게 S야. 그러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되는 거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 자, C 지역, 그 다음에 A 지역. 이 아저씨는 같은 방향으로 가줘야지. 여기가 S니까 N이 이쪽으로 와줘 있어야죠. 그러니까 A도 동쪽으로 향해 있어야지. 그럼 C는 어떻게 돼야 돼? C는 계속 빨간 펜으로 해야 되는구나. 자기력선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C 지역에 있는 나침반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어디를 향해? 서쪽을 향하고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이게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자, 우리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을 촘촘히 감을수록 세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이제 전자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할 건데, 자, 내가 좀 센 자석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를 엄청 많이 감아주면 돼, 코일을. 아니면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든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자, 아래 보면은 이제 전자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류를 흘리게 해서 저 자석이 되게 만드는 거야.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뭐가 된대요? 자석이 된대지. 자, 그러면 전자석의 그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극이 바뀐다. 당연한 얘기죠. 보통 우리 그림은 대부분 문제집 같은 데서 이쪽으로 흐르게 해서 자, 이렇게 감기는 거야. 오른손 가지고 하는 거 오른손. 자, 이게 전류의 방향. 그럼 이 엄지손가락이 뭐라고?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엄지손가락에 의해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면 이렇게 나가서 S로 들어온다고. N으로 나가서 S로 들어온다고. 됐습니까? 그럼 내가 자석을 세게 만들려면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든가 코일을 촘촘하게 감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둘 때는 자석이 아니었는데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석을 만드는 전자석은 어디다 이용할까? 자기부상열차. 뭐 만들 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보편화는 안 됐지만 소개는 옛날에 1990년대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자, 여기 레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자석이에요. 그러면은 열차가 전기를 탁 하게 되면요, 이 레일 위에 붕 뜨게 돼 있어. 이거 열차 그리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열차였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위를 이렇게 달리게 되면 너희들 일반 기차를 타면요, 바퀴랑 레일이랑 막 만나가지고 덜컹덜컹 이런 소리 나잖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자석이 아니었다가 전기를 넣게 되면 자석이 되는 전자석을 이용해서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철 같은 것들을 자, 분리해서 할 때 이렇게 전자석을 이렇게 어떤 우리 기구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자, 철들 같은 거를 분리할 때 거대한 전자석을 가지고서요, 이게 쓰레기 같은 데다 탁 놓으면요, 자석만 쫙, 철들만 쫙 달라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 스피커와 우리 MRI라고 하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이런데 전자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이 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석이 아닌 애가 자석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용어 정리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뭐는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거를 우리가 자기장이죠, 자기장. 그 다음, 자, 자기력선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 오른손 4개를요, 뭐의 방향? 전류의 방향.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뭐가 된다고?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자석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글, 옳지 않은 것 X라고 표시를 하시오.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생긴다. 자, 아니죠. 자석 주위가 아니라 전자석이 있잖아, 전자석. 그 다음,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서 놓인 나침반을 N극의 방향이야. 그렇지, N극의 방향으로 N에서 S로 나가니까 맞는 얘기죠. 자석주의 자기장은 위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아니야. 우리 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극 주변이 가장 자기장이 셉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가 S고 여기도 S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S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그 길이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이 돼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따라 코일을 감아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나침반의 N급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N에서 S로 나간다라고 하고요. 전류의 세기가 약할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강하다. 뭔 소리야. 전류의 세기를 키우든가 코일을 많이 감든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 자기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같이 따라서 바뀌어야지. 되십니까? 자, 그럼 갑니다. 지금 문제에서 전류가 자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됐을 때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앞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가 앞쪽으로, 그치? 앞쪽으로 감고 있고 이렇게 나와요. 조금 장난친 건데요. 이쪽 방향이 뭐가 됩니까? N이 되고요. 이쪽이 S가 돼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가 N극을 띄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를 이 뒤쪽으로 감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 어찌됐건 자, 봐. 이렇게 뒤쪽으로 감긴 거야. 뒤쪽으로 이렇게. 그럼 엄지가 이쪽으로 향하잖아. 그럼 이번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 이렇게 돼요. 아, 이거 좀 장난을 좀 친 건데요. 자, 너희들 코일에 감는 방법인데요. 자, 보통 우리 전선이 이렇게 앞으로 감겨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확인하세요. 알겠습니까? 이 그림도 그렇고요. 이 왼쪽 그림도 그렇고. 약간 장난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석을 이용한 예를 한번 구해봐라. 전자석은요, 전기를 흐르게 해서 자석을 만든 거야. 그럼 얘는 애초에 자석이잖아. 스피커 되고요. 나침판은 전자석이야. 자기부상 열차.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공부한 걸 이용해서 자, 우리가 뭐를 할 거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 자, 자기장 안에서 자, 뭐랍니까?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 자기력인데 자석의 자기장 안에 놓인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과 자석이 상호작용을 하여 코일이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아까 전에 자석이 아니라 그냥 쇠막대를 넣어놨었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봐봐. 이번에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유도전류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자, 봐라. 여기가 N이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N이잖아. 됐어? 그럼 내가 자석을 이렇게 배치하면 서로 무슨 힘이 돼요? 여기가 N이니까 서로 미는 힘이 작용이 되겠죠. 자석과 코일이 같은 길이 마주 보면요, 서로 밀어내는 힘. 자, 자석과 코일이 서로 다른 힘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전류의 흐르는 방향만 바꿔놨더니만 첫 번째는 밀어내는 힘, 그 다음은 당기는 힘이 나오잖아. 자, 그래서 자석의 방향이나 전류의 방향이
자, 반대가 되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자, 그리고 힘의 크기 자체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그러니까 우리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전류를 크게 하든가 코일을 많이 감든가. 됐어. 그래서 이 이론을 적용한 게 뭐냐, 전동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자기력을 이용해서 그거를 회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장난감 같은 데 보면 안에 모터 있잖아, 모터. 우리 선풍기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그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걔네가 여기서 하는 이유가 일이 뭐냐면 자기력, 그러니까 우리 전기의 힘을 가지고서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구조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가 거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핵심인데, 자, 보세요. 전동기입니다.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자, 우리 원래 이론으로 따지면, 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내가 이 자석을요,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그러면요, 이 아저씨 안에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됐어? 자, 그 구조를 이제 뭐를 하느냐, 자석을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여기가 N이고요. 보통 왼쪽에다가 N을 많이 놓고요, 오른쪽에다가 S를 둡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력이 이렇게 N에서 S로 나간다 그랬잖아. 됐어? 그 안에다가 자, 요렇게 생겨먹은 자, 놈을 이렇게 놓고서 자, 여기다 전류를 흐르게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 안에서 약 뺑그르르 도는 거야. 그럼 이 뺑그르르 도는 거를 바퀴나 우리 선풍기의 날개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돼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아저씨를 회전력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보시면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정된 자석 사이에,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자석 사이에 코일이 뭐를 한대요? 회전을 한대요. 그래서 코일에는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정류자가 있는데, 자, 이런 거야. 이게 뒤에 이게 그림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다. 이 뒤에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기 뒤로 가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봐봐. 정류자가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 놓고 전동기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석을 N극과 S 사이에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코일은 자석으로부터 힘을 받아 계속 회전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봐라. 이런 논리 여기 보면은, 자, 여기가 N이야. 그러면은 서로 미는 힘이 생기겠지. 그럼 미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일로 넘어오면 N이랑 S니까 다시 어떻게 돼? 당기는 힘이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넘어가면 또 미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이 전동기가 우리 자기력, 그 힘에 의해서 회전력으로 바꾸는 그런 구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현재 이 그림 상태에서는 N 서로 미는 힘, NS 당기는 힘, 요정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됐어? 그래서 이 전동기를 어디다 쓰느냐, 그 내용부터 알고 정확한 이론은 뒤쪽으로 가서 얘기할게요. 전동기의 이용은 회전. 자, 우리 드론 날개 있잖아. 세탁기 우리 돌잖아. 선풍기, 자동차, 바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요, 얘들아, 우리가 사람이 타 있는 이 공간을 들어 올릴 때 이 위에서 회전하는 이 코일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매다고 있는 이 줄을요, 끌어 당기고 내리고, 끌어 당기고 내리고 하는 거야.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코일이 받는 힘을 활용한 그의 스피커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이 내용의 핵심적인 거를 이제 다루러 한번 가볼게요. 이제 시험에 나올 건데, 여전히 오른손으로 합니다. 우리 코일을 감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 네 손가락이 뭐라고 했어? 코일,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었죠. 자, 이번에는요, 요 아저씨 똑같이 오른손인데, 자, 전류의 방향이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요거예요.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로 간다 그랬지. 됐어요? 자, 그리고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명심한 상태에서 자, 우리 요걸 한번 맞추러 가봅시다. 잡읍시다. 자,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 이렇게 감싸면 네 손가락이 전류고 얘가 자기장이니까, 자, 빨간색으로 가자. 요렇게 됐을 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가 부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자, 기억, 가 부분에는 N, 그 다음에 나 부분에는 S가 나와야죠. 그럼 여기 무슨 일이 벌어져? N이 만나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아저씨 가지고서 자, 얘를 인식하면 지금 여기가 N인데 지금 여기 아직 그림이 N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아저씨 서로 밀어내는 힘이니까 여기가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얘도 이쪽으로 갈 거야. A로. 자, 그럼 S는 1로 와줘야 되겠죠. 얘가 1로 가지고 얘가 1로 가줘야 회전이 된다고. D.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이렇게 돌죠. 우리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다 돌잖아. 그러면 지금 이 아저씨는 이렇게 도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 아저씨를 잘 보시면 자, 이 엄지손가락이 얘기하는 게 뭐였죠? 전류. 그 다음에 이 네 손가락이 향하는 게 뭐라 그랬어? 자기장이죠. 그 다음 니은. 이렇게 됐을 때 힘은 손바닥에서 나간다. 됐어요? 손바닥. 힘의 방향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아저씨를 이용해 가지고 자, 얘를 해석하면 봐. 여기가 지금 S고 여기가 지금 N이잖아. 색깔 보면 이게 N극이잖아. 전류가 이렇게 간대.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얘를 그대로 가져온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전류고 이 손가락 4개가 자기장이고 힘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니네가 이거를 이해해야 전동기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N에서 어디로 간다고? S.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에서 도선이 힘을 받는 방향.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해. 힘을 받는 방향은 미음이죠, 미음. 됐어?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자, 우리 뒤에를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으로 알아보는 자, 전동기의 구조 원리야. 이게 어떻게 회전하니? 지금 이거를 중학교에서 해결하면 이거 고등학교에서 또 나오거든요. 1학년에서. 자, 그럼 우리 좀 전에 전류 방향, 자기장, 힘이었잖아. 그치? 자, 그려놓고 요 그림 3개. 띵띵띵 이렇게 됐는데, 자, 정류자는 뭐냐면 풀말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됐어?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자, 이렇게 흐르게 해줬다가 한 번은 반대로 이렇게 흐르게 해주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이게 또 손가락을 모양을 자, 봐봐. 보통 왼쪽에 N을 둬요. 자, 여기가 N이에요. 여기가 S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해하기 힘들면 조금 외워줘도 돼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입니다. 그러면 N에서 S로 자기장이 나가죠. 됐어요? 그러면 봐.
우리 이 D 지점을 볼게요. 자, 전류가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너희들 자 봐. 전류가 오른손 엄지잖아. 자기장이 내 손가락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손바닥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봐봐. D에 여기 힘이 이렇게 아래로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가 빙그르르 돌잖아? 그러면은 봐. N이랑 S가 이게 지금 손으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자, N이 이렇게 되잖아. 엄지손가락.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근데 자기장은 또 이쪽이야. 됐어? 그럼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손가락, 엄지. 그럼 힘은 손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위로 가게 돼 있는 거잖아. 요거 말뜻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위로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쓴다고. 됐어요? 뭔 소리 됐지? 그래 놓고 이 정류자가요, 코일을 이제 반대로 흐르게 한다고.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면 이 아저씨가 회전력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돌아가게 되겠지. 됐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번은 이쪽으로 돌리고 한 번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회전이 되는 건데, 중학생들은 그걸 헷갈려 할 거니까 이거를 줘가지고 여기서 돌아 이게 한 바퀴 돈 거야. 섰다가 돈 거야. 알았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시 전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봐봐. 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자기작은 N에서 S. 이때 손바닥에 힘이 걸리니까 이 손바닥 방향만 잘 기억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간편하게 얘기해 줄게. 자, 시험에서는 이 지역 얘만 잘 기억하면 돼. 얘는 반대로 놓을 거거든. 됐어? 왜냐면 얘 설명할 때 손 모양 하기가 좀 불편해.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전류가 일로 가지, 자기장은 여기야.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오른손이 전류, 자기장이야. 그치? 그러면 힘은 어디로 간다고? 손바닥 밑으로 간다고. 그럼 이쪽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돌아.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서 봐. 중간에 코일이 회전하여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이 되는 순간 정류자에 의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 다음은 관성에 의해서, 관성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움직이는 걸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자, 지금 이 부근이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 부근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그럼 관성에 의해서 다시 돌겠지. 이렇게 다시 세팅되는 거야. 그래 놓고 다시 전류를 흐르게 하면 다시 여기는 아래, 여기는 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유제 2번이 지금 정상적으로 제일 많이 내는 거야. 자, 여기가 N이고 여기 S래니까 이게 제일 흔하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대. 전류는 이렇게 된대. 그러면 이게 우리 오른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전류, 자기장. 그럼 힘은 어디로 받는다고? 아래쪽이니까 이 D는, 이 CD는 아래로 갈 거고 AB는 위로 올라가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또 장난쳤어. 자, 여기 이번에는 전류가 이쪽으로 와. 이러면 손가락 방향이 조금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전류가 이렇게 돼. NS는 이렇게 가고 있어. 됐어? 그러면은 이 아저씨 선생님 어떻게 표현해요? 자, 우리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면은 자기력선 맞춰주고 손바닥이 이렇게 될 거고, 전류가 이 오른손이 엄지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힘은 위로 나와요. 지금 위로. 됐어? 그럼 어디로 나오게 되는 거야? A 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힘이 A로. 됐습니까?
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자, 참. 이 아저씨 시험에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좀 외우세요. 유제 2로 외우면 돼. N, S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고 이쪽 부분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지 않게 만든 다음에 관성에 의해서 다시 세팅하는 거야. 내려가 올라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전류 흐르지 않게 해서 움직이던 놈이 다시 회전해서 세팅, 또 전류를 흐르게 해서 다시 이거 만들고 다시 또 세팅,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리면 모터가 빨리 회전이 되겠죠. 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코일 주변이에요. 코일 주변에서 자, 이게 전자석 구조를 만들었을 때 이런 거고, 자, 여기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빈칸 다시 109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지금 요 파트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인강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빨리 해봅시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받는 힘의 방향. 자석과 코일이 자 같은 극끼리 마주 볼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이 될 거고, 자석과 코일이 서로 다른 극끼리 마주 볼 때는 끌어당기는 힘을, 자,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받는 힘의 크기는요, 우리 이거 서술형에서 많이 쓴다.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자 셀수록 크다. 그 다음에 자 전동기가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정된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하는 장치, 그거를 우리가 전동기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글, 옳지 않은 건 X 한번 해보렵니다. 자석의 자기장의 방향과 관계없이 코일에 받는 힘은 일정하다. 뭔 소리야? 방향에 관계없다고? 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에 받는 힘도 반대가 된다. 맞는 얘기죠.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이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져요? 커지죠. 커지지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이 받는 힘의 힘은 커진다. 맞는 얘기지. 자, 나머지는 아까 전에 풀었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 11번. 자, 자기장에 자 우리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 우리 전동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드론 되고요. 선풍기 되고 스피커 되고요. 됐습니까? 됐어.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우리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요, 전원 우리 전류가 흐르게끔 해놓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흐르는 거, 지금 여기 우리가 보통 빨간 선을 S라고 해요. 빨간 거를 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너희들 잘 뭐 각자 문제집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 빨간색이 여기 있고 얘는 빨간색이 반대로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정리하는 부분만 잘 보시면 되죠. 아, 여기 근데 이미 다 해놨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나침반의 바늘이 방향이 반대가 된다. 전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 왜냐하면 나오는 게 N에서 나와가지고 S로 들어가는 거니까. 됐어?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당연히 세진다. 커진다. 세진다. 됐어요? 자, 그럼 갑니다. 이 위 실험에서 얻는 내용이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맞죠? 그 다음,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방향이 S극이 아니라 N극이 가르치는 걸로 한다니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클립이 받는 자기력의 세기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지금 세면 세진다니까.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NS 해놓고 전류가 이렇게 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S, N, 여기가 S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나침바늘이 가르치는 방향은 이거에 맞춰 여기가 S니까 N이 이렇게 될 거고 S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방위 표시가 돼 있잖아. 그러면 이 N이 어디로 향하는 거야? 서쪽으로 향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나침반의 반을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방법. 뭐 하면 돼? 전류의 방향을 뭐 하면 돼요? 반대로 해주시면 바로 끝나버리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자석을 반대로 뒤집어 붙이면 코일이 반대로 움직인다. 자석에 의해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코일이 자석으로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 다음 코일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이 자석으로 받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한 거랑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코일이 자석으로 받는 힘의 크기도 커진다. 됐어요. 자, 그래서 코일에 가까이 하는 자석의 방향이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 코일이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바뀐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코일이 자석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도 커진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아래 내용 이제 해결하면요. 자, 위 실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글, 아닌 것은 X. 자, 자기장 속에 놓인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힘을 받아 움직인다. 그치? 우리 전동기 만드는 원리잖아. 그 다음 과정 1에서 저 위에 과정 1에서 자 코일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은 반대로 움직인다. 맞죠? 자석의 방향, 전류의 방향을 모두 반대로 하면 에이 야 이러면은 자석도 바꾸고 전류의 방향도 바꾸면 이거는 똑같이 한 거랑 이거를 그냥 위치만 그냥 싹 다 바꾼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반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바꿨을 때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하면 더 많이 움직인다. 이건 맞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다갑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 NS가 이렇게 주어졌고 전류가 플러스가 여기야. 그럼 너희들 N에서 S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전류는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흘러. 됐어? 그럼 우리 또 자 우리 자 지금 전류의 방향이 엄지손가락. 그치?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내 손가락이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그치? 자 이거 진짜 아이고 자 이게 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고요. 자 선생님도 지금 이거 카메라에 어떻게 찍어줘야 될지 참 내 손가락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쪽으로 향하고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 우리 힘은요 손바닥 아래니까 아래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아래쪽.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알루미늄 호일이 자 움직이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든가. 됐어요? 자석의 NS를 위치를 바꿔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놓든가 요거를 반대로 꼽든가 그럼 끝나버려요. 됐죠? 자 마지막 내용 가겠습니다. 자 요거 요즘 학교에서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
그러니까 요 파트는 우리 뒤에 자 우리 선생님 문제 좀 잠깐 확인할게요. 아, 이 문제가 있군요. 자, 선생님이 요 파트부터 다음 강의에 찍어서 올릴게요. 지금 44분인데 선생님 보통 우리 애들 50분 안에 이거를 인강을 보고 문제를 풀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자,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얘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선생님 인강 개념 강의 듣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자 114부터 자 우리 117까지 문제를 풀고 자 다음 인강을 이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 개념 인강 찍고 너희들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해설 문제 풀이 듣는 거잖아. 그치? 자, 요 뒤에 강의에다가 자 선생님 요거를 붙이겠습니다. 요 내용이 여기 내용이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자 어쨌든 자 계속 이어서 인강 들어가지고 전류의 자기작용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만 제대로 그러니까 몇 가지 내용만 제대로 터득하면 문제 다 풀립니다. 알겠죠? 자 문제 풀고 인강을 이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휴쌤입니다.